자, 17번이다. 17번. 17번은 이제 보면 이런 겁니다. 이거 보면은, 쭉 지금 보면은 뭐 제가 막 법칙권 해갖고 공유 막 복잡하게 써놨는데, 내용이 뭐면 이거는 처음에 공매에서 나왔어요. 공매에서, 자, 21에 5335 봅니다. 21에 5335. 땅 주인이 둘이다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어찌 되느냐. 땅 주인이 둘인데 건물이 누가 가 있고, 이거를 땅을 다 받으면 되는데 또 반만 받았어. 반만 낙찰 받았어. 그럼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돼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땅 주인이 하나고 건물 주인이 하나인데 내가 땅 낙찰 받았는데 철수냐 영이냐 이걸 따지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또 이제 땅 주인이 갑을병이고 건물은 철수고 뭐 이런 경우입니다. 안 그러면은 건물이 갑이고 땅이 여러 명이고, 그래서 내가 3분의 1 받았다. 이렇게 받았을 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복잡한 게, 지분에서 땅하고 건물이 왔다 갔다 뭐 2분의 1, 3분의 1 막 이럴 때 이제 위에 받는다, 밑에 받는다 막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움직이나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한 평에 우리 수강생 낙찰 받았어요. 나주에는 최 여사가 받았습니다.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최 여사가 받은 건 뭡니까? 수강생이. 건물은 제외. 땅만 받았죠? 땅은 또 뭡니까? 공유를 분할을 위한 경매하고 대지를 전부 다 누가 이었는가 봐. 그래서 최 여사가 받은 거는 건물은 빼고, 건물이 원래 약국입니다. 약국. 이게 약국입니다. 약국인데 건물은 빠지고 딸려있는 땅만 이거를 이제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땅의 구조를 보면은 이 약국은 빠진 거예요. 빠지고 땅을 10평을 이제 경매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땅은요, 땅은 공매에서 진 씨가 공매에서 대지 건물을 샀는데, 10을 샀는데,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땅을, 땅이 이제 이게 조금 빠졌으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소송을 해서 10분의 1을, 자, 다시요. 이 진실한 사람은 땅하고 건물이, 땅 10분의 2하고 건물이 약국에 나왔어요. 그 샀어요. 미스터 진이 샀습니다. 사가지고 땅이 10분이니까 기분 좀 나쁘죠? 10분의 8을 사야 되고 싶어서 이제 공유만 소송했어요. 소송하니까 판사님이, 자, 그러면 너가 전부 다 땅 10분의 2하고 10분의 8가 있는 다른 사람하고 이걸 합치게 해가지고 경매해서 요거를 돈을 가져가라.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진씨는 건물은 가마가 있고 땅만 이제 10분의 8하고 10분의 2하고 둘이서 이제 소송 붙어가지고 땅만 경매 넣었습니다. 내가 낙찰 받았어요. 낙찰을. 이제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은 거죠. 자, 낙찰 받았죠. 그럼 수강생은 두 사람이 갖고 있던 거 요거를 한 사람으로 이제 몰아간 겁니다. 몰았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땅 주인이 10분의 8을 가 있어요. 건물 주인이. 땅은 10분의 2밖에 없어. 10분의 2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10분의 10을 다 받았지만은 약국의 입지는 어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약국의 입지는. 그럼 자 봅시다. 땅은 결국은 A 플러스 B고 건물은 A고 약국이고, 자, 이런 상태에서 땅만큼 해놓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면 건물은 철거될까 존치될까? 철거가 조금 유력하지 비죠. 다시 땅 10분의 2하고 약국 건물을 가진 사람하고 땅 10분의 8 가진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공매에서 땅 10분의 2하고 건물을 받은 사람이 기분 나빠. 10분의 8 보고 야, 땅 팔아 안 팔아. 그래가지고 소송 걸었어요. 공유분할하자. 이래갖고 이제 그래가지고 판사님이 가면 요 땅을 10분의 10을 다 경매해서 해락했는데 우리 수강생 받아뺐어요. 땅을. 그럼 약국은 철거냐 존치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요거 봅니다. 그냥 무조건 철거하면 안 되고, 자, 봅니다. 자, 요런 경우에는 이겁니다. 우리 법칙권에 보면요, 이게 이제 공유거든요. 공유는 1번 중에 보면은 땅하고 건물하고 있는데
땅이 갑을인데 건물이 갑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 지금 요거 똑 비슷하죠. 원래는 요거죠. 요거 갑이고 약국이고 밑에는 10분이고 을은 10분의 8이고 자 내가 받은 거는 요건 아니죠. 갑만 지금 받은 게 아니고 두 개 다 받은 거죠. 갑을 거를 다 받았죠. 그럼 내가 그 약국 땅하고 두 개 다 받아뺐다. 그럼 여기에 건물은 요거는 어찌 되느냐? 자 1유형의 몇 번입니까? 2번 사례입니다. 2번 사례. 2번 사례는 요 표시는 파란 이 표시는 철거 표시입니다. 철거 표시. 요거는 존치. 앞으로 그려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도 복잡해가지고 이 책을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고 내가 봐도 복잡해요. 머리 아파 죽겠어. 여러분 보면 한 1년 걸려야 될 거를 간단하게 표로 내가 가로 세로 탁 만들어가지고 바둑판정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어놨어요. 그거 넣으면 돼.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되겠죠. 방금 이런 경우는 공매에서 10분이 하고 약국 건물이 나왔어요. 자, 감정평가서의 오른쪽에 40분의 10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 근령이 30년 됐다는 합니다. 30년 진지 30년 됐구나 이 말이야. 약국이 오래됐죠. 약국이 됐고 땅은 10분의 2 크는 거는 공부에 10분의 2 크는 이는 뭡니까? 지분이다. 지분. 분수가 나오면은 무조건 땅은 이 공매에서는 이게 이제 이 공매에서 이게 이제 땅은 10분의 2 사고 약국을 다 사고 이 말이죠. 이걸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수강생은 이제 땅만 나왔을 때 낙찰받았다 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 1융에서 1, 2, 3, 4, 5가 있는데 몇 번 융이냐 그걸 잘 찾아야 돼요. 2번 융이 여기 가깝다. 땅이 갑을 두 사람인데 우리 수강생 내가 하는 이건 우리 수강생입니다. 수강생 최정자 수강생이 요거를 낙찰받았어요. 낙찰자가 됐습니다. 자 요런 경우에 요 약국 요 건물은 우지된다. 입주 우지된다고요? 철거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잘 넣어야 됩니다. 가서 뭐 이상한 데 가서 이거네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요거네 이러면 안 되고 잘 찾아야 돼. 자 이럴 때 수강생이 낙찰을 땅을 받았어요. 여기 경매에서 땅을 받았는데 여기 받았는데 약국에 대해서 인도명령 땅에 대해서 인도명 시점에 인도명 결정이 뭐 나올까 안 나올까? 응? 땅에 10분의 10을 낙찰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인도명령 신청하니까 나왔어요.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와서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뭡니까? 부동산 인도명령. 우리 이제 최정자 씨는 우리 수강생이고 수강생이 여기 이제 그 땅 주인 세 사람을 상대로 했더니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을 인도해라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건물을 철거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니고 땅만 그냥 너가 전부 다 땅 주인들은 다 도망가라는 도망가고 너는 다 물을 주고 토지를 인도해주라 이야기고 건물주는 철거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근데 모르는 사람은 나이 든 어르신이 볼 때는 뭐합니까? 이거를 딱 갖다 주면 별지기의 목록 가면 땅 번지 막 나오거든요. 뒷페이지 보면은 그러면은 아이고 인도하라 아이고 건물을 철거하라 뜻이는다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합니다. 오해가 아니고 우리한테는 기분 좋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철거하라 하는가 봐. 그러면 이제 아이고 뭐 내가 철거 당할 바야 내가 요 약국 뭐 담은 200만 원 주라 주면 내가 너가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요거는 철거다 철거 아니다 요거 샀을 때 철거다. 왜? 1유형의 2번 사례니까 밑에 땅 갑을 있는 거 요거를 갑은 아까 몇 죠? 10분의 1을 가 있고 을은 10분의 8을 가 있고 그죠? 10분의 8을 가 있고 약국은 요거는 10분의 10이고 그죠? 전체고 약국 전체고 요거를 가 있는데 내가 땅을 낙찰받아 버리니까 요거는 1유형의 2번 사례가 돼서 위에 파란색은 뭐라고요? 철거다. 그 여기다 판례가 있느냐? 판례가 다 있어요. 있는데 자 판례 갖고 설명 여러분들 기억할까 안 할까?
자, 주택자 보호법, 상인법 해갖고 변호사 딱 오시라 해갖고 세시간 강의 좀 하십시오. 그러면 잘합니다. 하고 집에 갑니다. 잡으려면 이 남다 다 잡으려.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판례를 가지고 책을 이만한 거를 한 2권을 상하에 떼야 됩니다. 떼야 되는데 이게 머리에 들어있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도표를 만들었어요. 그럼 도표를 이제 자 18번부터 18번 이 도표가 진짜비 도표입니다. 이게 1, 2, 3, 4 유형까지 만든 이것이 책인데 이 책이 이 도표가 대한민국에 내가 아무리 봐도 이런 도표는 없더라고. 내가 혼자 만드는 거야. 그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막 복잡하게 그냥 이거 보면요. 이 책 있죠. 황문서, 최강서 이분도 아주 유명한 변호사거든요. 그럼 과학용지 이것도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럼 요 두 분도 마찬가지. 이 네 권 책을 제가 두드려 가지고 전부 다 찾아가지고 이게 그냥 전 판례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그거는 1유형의 2번 사례구나. 내가 요 값을 땅을 낙찰받았으니까 건물의 약국은 철거다. 이런 겁니다. 그럼 쉽죠? 쉽죠?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이 유형을 어떻게 해석하나? 해석을 잘 봐야 돼. 18번에 1유형 봅니다. 1유형은 토지는 가벌인데 건물은 약국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2유형은 뭡니까? 토지는 한 사람인데 약국에 사람이 소유자가 둘이더라. 둘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3유형은 토지는 가벌이고 건물도 두 사람이고 토지도 두 사람, 건물도 두 사람. 자, 4유형은요. 토지는 가벌병정이고 건물은 또 뭐 ABCD고 이런 겁니다. 막 이리꾸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4유형은 이리꾸리 이렇게 되는 거야. 뭐렇게 되노? 혼합 이런 거죠. 혼합. 땅은 가벌병정, 건물은 ABCD가 가있고, 그죠? 이런 겁니다. 이럴 때 내가 하나 낙찰받을 때 뭐를 우에 받든 뭐 받겠죠. 쓰겠다 만다. 쓰겠다. 자, 짬뽕 됐을 때 땅도 짬뽕, 건물도 짬뽕 올 때 내가 짬뽕 안에 하나 낀 게 있다. 그럼 그럴 때 건물을 잡으려겠다. 건물이 6명인데 내가 6분을 낙찰받았어. 땅이 6분의 1을 받았어요. 그럼 건물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6분을 받아가지고 건물 한 사람, 건물을 사람들 몇 사람 있긴 있어요. 있는데 건물주 4명을 상대로 소송 걸어가지고 야 철거라 그러면은 판사님이 철거라고 답을 줄까 안 줄까? 줍니다. 6분의 1 철거라 합니다. 6분의 1 철거라 해요. 그거 이제 설명할게요. 사례를 가지고. 자, 그래서 자, 다시요. 공유 지분에 낙찰할 때 법정지상권 성부에 관한 표 해가지고 성부 되나 안 되나 이 말인데 내가 토지에 공유 지분을 낙찰받은 경우에 지상 건물은 존치되는가 저는가 또 마찬가지요. 내가 건물에 공유 지분을 받은 경우에도 존치된가 저는 이런 다 보면 토지나 토지 또는 건물의 지분을 받을 때 존치가 되는가 저는 저기 하는데 이 책을 보고 싶은 분은 4권을 사셔가지고 그 중에서 뭐 적당히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기 싫은 분은 그냥 표라도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 그럼 1유형 크는 것은 아까 했다죠. 위에는 약구이고 밑에는 가벌이고 두 사람일 때 내가 뭐를 받았다 이럴 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까 이거 봤죠. 가벌이 두 사람인데 내가 땅을 잡았어. 그러면 약국은 철거다. 그러면 요거 1유형의 1번을 보면요. 내가 10분의 1을 아까 약국의 밑에 깔린 땅을 받았는데 건물은 내가 받아갖고 내가 소송하면 이 철거입니다. 알죠? 철거. 3유형은 뭡니까? 3유형. 3번 사례는 가벌이 있는 데는 약국을 받았어. 약국을 받아도 이건 철거당하는 겁니다. 철거당하는 거. 그럼 4번 유형은 가벌인데 을을 받았다. 을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존재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땅은 건물이 철수인데 땅이 영위가 있어. 영위권을 내가 받아봤어. 이럴 때는 건물은 존치다, 철거다. 존치로 간다. 자, 그 다음에 가벌이 있는데 철수 거를 받고 땅이 조금 빠진 게 있어. 그러면 존치가 철거될까? 존치가 좀 느낌이야. 안 그렇습니까? 나도 땅에 지분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런데 땅만
아니, 이 뭐고? 이거 같나? 1번하고 5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똑같네. 예? 똑같아요? 아, 이제 틀리지. 위에 거는 건물까지, 땅까지 다 받았을 때, 약국하고 땅 10분에 나왔을 때, 그거를 내가 받았다. 예? 그럴 때는 이제 존치를 하는 겁니다. 존치. 1번은 틀리죠. 1번 사례는 땅에 1번 받은 거고, 1번 사례는 이거 아니고, 땅에 대해서만 조금 받은 거고, 요거는 땅하고 건물까지 받았을 때. 건물 주인이 내가 건물주도 되고, 땅도 일부도 가 있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땅은 없고, 지금, 요거는 이제 땅은 없고, 땅만 조금 가 있고, 건물은 아예 접근을 못 한 거죠. 이런 경우는 철거다. 자, 이래 되는 거고. 자, 2번 봅니다. 2번은 거꾸로, 땅은 갑이고, 건물이 요리될 때, 이야기인데, 자, 이제 요리 이제 쭉 이제 설명을 이제 여러분 대강 보면 아시겠죠? 내용은 아시겠죠? 네. 3유형은 가버리고 가버릴 때, 4유형은 혼합됐을 때, 그 얘기입니다. 4유형은 여기다가 혼합해야 된다. 혼합. 아니, 아까 뭔가 짬뽕거든가? 짬뽕이 더 여기 좋겠네. 짬뽕 때, 아니다. 짬이 아니고, 짬뽕. 4유형 짬뽕입니다. 짬뽕 때입니다. 짬뽕.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사례를 봅니다. 사례. 주 1, 2, 3, 4 이게 쭉 사례가 있는데 요거는 쭉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봅시다. 자, 1유형의 해설 1유형의 1번 사례. 자, 이겁니다. 1유형의 1번 사례. 자, 잘 보세요. 1유형의 1번 사례는 뭡니까 이거? 지금 요 사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지금 이 사례. 이 무슨 말입니까? 땅에 지분만 낮춰받았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건물은 철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판례에서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네가 땅에 지분을 받았대. 19번에 보면 이겁니다. 네가 토지가 갑을 공유고 지상 건물은 갑인데 내가 1번 사례에서 경주시 토지 지분 경매에서 토지가 두 사람이고 지상 건물은 한시 건데 내가 한시 땅만 받을 때 건물은 져야 자, 이게 이제 싸움 붙었죠. 대부분까지 붙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자, 판결을 봅니다. 토지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공유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죠? 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또 희한하네. 그게 아까 약국 주인이, 약국 땅만 줬다는 거야. 전매함으로써 팔았다. 일반 매매로 팔아가지고 단순히 토지 공유자의 1인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당의 토지 자체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지권이 성립하고로 보게 된다면은 이는 마치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약국의 밑에 10분의 2 주인으로 하여금 땅 주인을 산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 10분의 8에 대해서는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당의 토지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를 위한 간섭법상의 법지권이 성립될 수 없다. 자, 판결 요지가 조금 이해갑니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 토지 중에 1인이 토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에 팔아먹은 경우에 아까 약국의 10분의 1을 팔아먹었다. 한경이 샀다면 산 경우에 법지권이 성립하느냐? 성립 안 한다는. 자, 이런 판례가 요게 1유형의 1번 판례입니다. 요 판례입니다. 알겠죠? 판례인데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제 다른 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법률이나 이 법리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도표는 여러분이 넣을 수 있겠죠? 기면에서 받을 때 대강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이제 그것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요. 판례는 이 정도 있는데 이걸 자꾸 다 해석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일단 시간 나면 오기로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요거는 20번 하고 21번 22번 1유형이 많네요. 1유형이 많고 사례가 다 있고요. 2유형도 1번이 있고 다 있습니다. 1번, 2번 유형이 있고 3번 2유형에도 뭐 판례가 다 있습니다. 4번 유형에 자 4번 유형 봅니다. 짬뽕.
제4유형은 아까 무슨 유형이라고요? 짬뽕. 짬뽕. 1번 사례에서 건물은 철거다. 자, 이 무슨 말이 이겁니다. 자, 사유형 보시다. 사유형. 아까 사유형 뭐냐 하면 이거예요. 마지막 사유형은 요겁니다. 뭐냐 하면은 요거 짬뽕 사례. 자, 토지는 가버리고 건물은 ABC고 이런 겁니다. 요런 경우에 자, 내가 6분의 1 땅을 낙찰받았어요. 경매에서. 토지가 나왔고 건물은 이 위치가 참 좋아요. 건물은 다른 사람 건데 그러면 이때 내가 6분을 받은 사람이 건물주를 상대로 하사를 쏘았을 때 건물은 철거냐 존치냐 철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해석이 뭐냐 하면 한번 봅니다. 판례를 어떻게 해석하나 봅니다.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거는. 자, 여기 있네. 26번입니다. 사유형 1번 짬뽕사에서 건물은 철거다. 자, 건물은 매각제된 대지만에 6분을 받았다. 원고가. 자, 봅니다. 18에 1212 봅니다. 요거를 낙찰을 받아요. 18에 1212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1212. 자, 여러분 저기 마산 석전동에 자 뭡니까? 땅만 판다. 건물은 아니다 말이죠. 땅인데 그것도 지구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 봅니다. 지금 요 건물에 요 건물이 있고 땅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밑에 땅이 있는데 땅의 6분의 1을 낙찰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땅 낙찰. 자, 근데 땅이 잘생겼어요. 자, 이런 거 보고 아이고 저거 이러면 안 됩니다. 뭐 봐야 되느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땅 보세요. 땅.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죠? 땅은 이런 거 사야 돼요. 자, 이 땅 말고 요리 생긴 거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못생겼죠? 이 잘생겼죠? 요 건물이 있어요. 건물 요게 6분의 1 땅이 있어요. 지구에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거를 사가지고 자, 지금 보니까 땅에 6분의 1이 나왔다. 건물은 빠지고 6분의 1이 나왔는데 한 것은 여기 있죠. 일반 상업 미관지구 그죠? 여기 일반 상업 중심 미관지구 해가지고 보니까 12분의 2는 6분의 1 맞죠? 6분의 1 나왔다. 건물은 제외. 자, 그래서 12분의 2를 낙찰받은 사람이 그죠? 자, 우리 항시 감정평가서 보면은 지분 크는 것은 주로 뭐 보면 되죠? 분수가 있으면 아 저기 지구이구나 느끼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자, 감정평가서 보니까 공부상에 6분의 1 딱 나와요. 그러면 아 이게 6분의 1구나. 자,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거 노네. 공부상에 12분의 2다. 이건 뭡니까 그럼? 6분의 1 경매 놓았다 이 말이죠. 자, 2억 1,400이다. 그죠? 건물은 자 나눠가지고 이용주택이 안 되는데 6분의 1이 2억 1,400이다. 자, 2억 1,400이 건물은 매각제 됐으니까 1차는 DC 한다 안 한다? DC가 돼요. 알겠죠? 자, 다시. 원래는 2억 1,400짜리인데 이게 제외되는 이런 건물들이 이리 앉아 있으니까 감안해서 1억 5천 되는 1억 5천인데 낙찰을 우리가 넣었으니까 낙찰을 1억이 반다. 알겠죠? 그럼 주로 보면 그래요. 2억이 좀 넘는데 여러분은 낙찰은 막 1억이나 사실 1억도 많이 받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 금액에 제외돼서 요 금액에 한 1억 5천 70% 놓으면은 여기에서 한 7천 정도 7, 8천 받는 게 주로입니다. 주로인데 이거는 땅이 잘생겼으니까 조금 높게 받았더라고요. 자,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낙찰받은 거는 땅에 전부를 받았으니까 6분의 1 받았습니까? 6분을 받다가 이 사람 낙찰자가 요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철거하라고. 겁도 없다 그죠? 땅 6분을만 받아놨고 건물 전체 보고 다 피고 법정에 불러갖고 야 너가 철거해 됐습니다. 그럼 판사가 답을 뭐라 줬을까? 자료 봅니다. 그래가지고 요 보면은 판결 넣었어요. 판결이 건물 등 철거 이랬습니다. 소송을 했더니 우리 법무법인 화율은 우리 여기 참 우리 전속 한 10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하고 콤비가 잘 맞아. 혹시 그 법무 여기 이정 변호사가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주로 소송 관계 이런 거 있죠. 농지 낙찰받았는데 제실이 있더라. 농증을 발을 못 해주겠다. 3부짜리 1억까지 떨었는데 안 해주겠더라. 그럴 때는 어찌 됩니까? 행정심판 소송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한 550만 주고 맡기면 됩니다. 자, 물어봅니다. 3억짜리 농지를 2억에 떨었어. 면사무소 전화했더니 농증 됩니까? 발로 됩니까? 오케이 하더라. 그러면 2억 천에 낙찰돼버려요. 자, 제실에서 노해요.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어찌 그 농지고 그 제실이 큰 게 하나 있는데 불법 그 건물이 있는 농지에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1억까지 떨어집니다. 여기서 2억도 안 팔려요. 전화보면 면석이 뭐랍니까? 내 손에 장을 찢어라. 무조건 나 농증 발로 못해. 내 목에 칼을 까오해라.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안 돼. 그 공간 협박해도 나는 안 넘어가. 이랍니다. 자, 그럼 1억까지 떨어졌어요. 그것도 재미가. 이거는 사야 되겠죠. 사고 변호사비 550만원 부가세까지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딱 하면 1억 550에 사면 2억짜리보다 낫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3분의 가격이니까. 자, 그런 거. 여기가 이제 법무 하율에 이정 변호사가 그런 걸 잘해요. 저하고 막 한 7, 8년, 한 10년 막 맨날 싸면 하겠지도 잘해요. 잘하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송 있으면 이거 맡기면 됩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해주면 좋은 것도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변호사 한 번씩 갑니다. 가서 법직구 짜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예 하고 접수를 받아요. 그 다음에는 1년 지나면은 성수했다, 패소다, 판결문 딱 갖다 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판사가 이상하게 판결해갖고만 졌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이제 내한테 거쳐서 가면은 내가 수시로 본다고. 이 변호사가 봅시다. 그때는 보통 변호사를 볼 때 뭐랍니까? 이 변호사님이랍니까? 이변이랍니까? 이변. 그 전에 그 농지정 그 관련 한번 서류 한번 봅시다. 같이. 이 뭐 잘못됐네. 이리 가야 돼. 여러 갔구나. 여러 또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뭐 중간에 조정이 돼요. 내가 조정을 할 수 있다. 또 보잘 권리도 있고. 내가 농가 줬으니까, 그죠? 물론 수학시행이 뭐 돈을 줬지만, 내가 이제 농가 줬으니까 내가 보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또 몇 개 놓으면 그 변호사한테 내가, 김변, 서류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보여주겠나, 보여주겠나? 당신 뭔데? 이러죠. 그럼 나는 이야기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맡기기 좋다는 얘기죠. 나한테 거쳐서 가는 게 좋다, 이야기입니다. 자, 주문법이다, 주문. 6분을 나서 받았는데, 주문이 뭡니까, 주문? 주문은 결혼. 피고, 너 건물주들은 땅 주인한테 6분의 1 지분에 관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라. 자, 철거할 때까지 5%도 주고, 그죠? 소송 이제 그 판결 올 때 뒷날부터 5% 주고, 그 다음부터는 12% 주라. 이리 오는 거예요. 자, 철거하라 존치가 지금 주고 맞네. 자, 6분의 1 차받아도 건물주한테 쏘면은 철거다, 존치다. 철거다. 그 대부분 철거예요. 철거입니다. 그래서 6분 5를 가진 사람이 왜 무슨 매수권을 안 했을까요? 그거는 오야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6분의 5 가진 사람 중에서도 사람이 여러 명이거든요.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뭐 가격 사겠다 이를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또 이제 그거는 6분의 1을 나머지 6분의 가는 사람 6분의 1 겸해놓았다. 지가 손들고 하면 되죠. 공장 웃으면서 하겠다. 뭐 이러면 되는데 또 안 할 수도 있고 하면 뺏기는 거고. 근데 고리 해가지고 6분의 3을 확대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이 철거되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시겠죠? 내가 6분의 3을 샀는데 절반은 사기를 샀지만 건물주 저거 깔린 땅에 절반은 가 있는데 쟤를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답을 줄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요. 네, 답을. 변호사도 물어보면 법칙권은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박사학위에서도 유치권은 좀 쉬운 것 같아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법상권 용어는 존치한다, 성립한다, 요것만 가지고 5천만 원 1억 받습니다. 여러분 들은 물어보죠. 원장님, 저 낙찰받아 뭐 철거입니까? 존치입니까? 이런 거 보는데, 돈 좀 물어보세요. 좀 큰, 금액 큰 거. 건물 한 10억대고 20억대 이런 거는 5천만 원 줘야 돼요. 물론 이제 대부분 가봐야 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한테 보면 빠르죠. 빠른데, 법칙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돈도 많이 받는 겁니다. 받는 건데, 일단은 철거한다면 철거한다. 철거해야 됩니다. 당연히. 철거할 때까지 뒤로 줘야 되고, 당연히 줘야 되고, 철거된다. 그래서 이 짬뽕되는 이런 거는 일반 변호사도 잘 몰라요. 왜냐 그러면은, 예, 해놓고 책을 봐야 돼. 자기도. 물론 보면 찾죠.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표를 보고,
요 표를 보고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키면은 물건을 가지고 대입을 1, 2, 3, 4 유형에 대입을 시키면 빨간 게 나오면은 존치, 요런 거는 철거, 그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례는 시간이 남으면은 빼가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1번 사례하고 6번 사례, 마지막 사례, 짬뽕 사례까지만 커트 하나씩 봤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 어디고? 27번. 포천시 공매안부입니다. 포천시, 자, 들리죠? 자, 화면 잘 보이죠? 포천안부입니다. 포천에. 자, 포천에, 농지가 지금 거의 절반가에, 그죠? 절반가에 낙찰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시의 건물이 소재입니다. 그죠? 보니까 이제 제시의 건물이 막 소재하고 있어요. 소재. 자, 이래 가지고 건물이 많은데, 이제 낙찰하고 또 싸움 붙는 거죠. 토지를 인도해라, 건물을 철거해라, 짜고, 이제 이런 기억니은 뒷거리를 이런 건 뭡니까? 우리 경매 물건 아니죠? 그죠? 보통 제시에 이런 미등기 건물입니다. 주로. 미등기가 있고, 여기 땅에 이제, 낙찰 받은 사람하고 지금, 이제, 뭡니까, 이게? 뭐고? 아이고, 참. 자, 이런 산업 폐기물은 아차하면요,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가버리면은 참 골치 아프다, 그죠? 자, 이런 경우 싸움 붙었는데, 이제 판결은 요거네요. 판결에 이제, 주문본께네,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목록에 건물하고 성물 일체를 철거를 하고 위 토지를 인도를 하고 언제부터 인도할 때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돈을 주라. 보통은 이제 판결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12% 주라, 이렇게 보통 판결하거든요. 이제 그래 하는 게 대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아예 딱 정해가지고 이제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오더라. 그래서 월 한 60만 원 주라. 이제 이렇게 해서 감정이 예로 8로 나왔는데, 예로 월 몇 프로로 해서 이제 답을 준 것 같아요. 자, 이래 했는데, 요때에, 요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 행사 우리 배웠다, 그죠? 기간이 지나면은 저렇게 사과를 할 수 있는데, 자, 민법 622조 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한돼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상건물 등기한, 요거는 이제 민 622조야 이거. 일단 대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막 있는 것들은 이렇게 판결 놓습니다. 철거를 해라. 철거할 때까지는 쥐로 주라. 이게 이제 대부분이다 느낌 되었고요. 자, 일단 넘어갑니다. 28번. 자, 도봉구에 지금 유찰자고 지금 멈칫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도봉구에 대지가 팔리 있고 지금 같은 번지에 건물은 팔렸네, 그죠? 건물은 팔렸고 땅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물부터 한번 볼까요? 건물이 팔렸네. 19에 10375 자, 뭐 팔죠 지금? 뭐 샀습니까 지금 낙찰자가? 건물만 샀다. 건물만. 낙찰자가 도봉구에 땅은 빠지고 건물이 42평인데 건물을 2020년도에 1차에서 4명이 붙어서 샀다. 그죠? 4명이 되게 비싸게 들어왔네. 그죠? 건물 있는데 뭐고? 도봉동에 세멘트레트 짜고 해갖고 건물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한 2억 2천 되는데 이런 건물이 있는데 여기 낙찰을 이게 한 5억 한 4명이 붙는 게 좋은 게 있는가 봐 한번 봅니다. 이 뭡니까? 자원이 뭡니까? 자원. 고물상. 자, 우리 고물상큼은 잘 찾기 힘들어요. 자원순환시설. 자원순환시설. 알겠죠?
자원순환시설. 건축물 대략 보면은 자원순환시설 이렇게 찾아야 되고, 자, 우리 아파트형 공장 크면은 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안 나오죠? 또 그건 뭡니까? 아파트형 공장 또 유식한 말로 또 뭐랍니까? 보통 우리? 예? 아파트형 공장 주로 뭐라 그래요? 일 안 하고 보통 책에 보면은 지식산업센터, 그죠? 지식산업센터 이런 옵니다. 조금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지식산업센터 그러면은 그게 뭐더라 할 필요 없고, 저게 우리 그 아파트형 공장 있죠? SK 뭐 태코노가 저 자원에 가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고물상금 알았는데 자원순환시설 그러면 이거는 고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넣게 됩니다. 자, 고물상이 여기 도봉구에 이렇게 뭐 있었네. 근데 고물상이 사실 우리도 요 학원 옆에 있지만은 한 고물상에 어르신들이 한 200명 정도, 150에서 한 200명 식구가 있대요. 그 리어카 있잖아, 조이리 배우지 막 갖다 버리시는 분들, 수집해갖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래 많은가 봐. 자, 이거는 그런 고물상 아니고, 이제 하여튼, 여름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나왔다. 자, 나왔고요. 자, 그럼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낙찰받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땅이 뒤에 나왔다, 그죠? 땅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번지죠? 똑같은 번지에 땅이 지금, 근데 요때 땅 주인 누구지? 땅 주인이 누구? 건물 등기부는 채시고, 그죠? 채시고, 토지는 서시고. 자, 토지는 서시고, 아까 보니까, 토지는 서땡땡시고, 건물은 누굽니까? 건물은 채땡땡시고. 그러면 건물은 철거다, 존치다? 철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철거로 봅니다. 철거로 보고, 이 뭐고? 건물은 서울시 소유 토지상해 소약에서 이 국가 땅인가 봐요. 국가 이야기가 나오네요. 대부를 여기는 만료 후 언제까지 무단, 대부 기간 지나고 서울시의 기간이 지나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일단 공매도 되는 거 한번 봅니다. 공매가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공매. 그래서 자, 우리가 국가기관이 땅이 나오면은 산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 남산 밑에 땅이 용산구더라고. 용산구인데 건물은 뭐 한 1억 되는데 한 5억 낙찰되더라고. 5억이. 왜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땅을 먹으려고. 땅을 아니 이제 불어받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싸게 좀 받으려고. 물론 감정가로 하겠지만은. 자, 봅니다. 여기 아까 땅입니다. 땅. 그죠? 땅이 공매 넣었어요. 땅이 149평이다. 이 공유재산 국가 거죠. 국가 건데 서울특별시다. 그리고 국가도 그냥 뭐 싸게 주고 이런 건 없어요. 땅은 잘생겼죠, 그죠? 땅은 딱 잘생겼고 국가 건데 이게 이제 40m에 움직이고 있다. 자, 요게에 이제 아까 건물주들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사유 건물도 점중이고 북부 사업소에서 수도 사업소에서 임시 창고 설치를 해서 향후 이용 계획은 없다. 누가 사유 건물 두 동이 점유하고 있어 걔는 알아서 처리해라 뭐 이런 거다죠. 그러니까 알아서 여기 있는 사람은 알아서 처리해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낙찰을 받으면은 낙찰자는 건물주한테 우세 있을까 없을까? 내가 볼 때 있을 것 같아요. 같고요.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은 이 건물은 아마 철거 당할 건물이다. 자, 그런데 이런 건물에서 이제 건물주는 민법 622조를 많이 주장을 해요. 주로, 자, 다시요. 철거 당할 건물주는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철거 못 하겠다. 예로, 주로 뭐죠? 카센터. 이런 것들. 임차를 했다가 한 10년 임차했다가 그 다음에 땅이 팔리고 짜면서 지가 나 건물을 이제 카신다 건물을 좀 잘 지었는데 그런 경우에 주로 이제 건물주들이 철거당할 건물주들이 대항하는 판결문은 주로 민법 622조를 많이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주는 민법 622조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에 대항해갖고
643조. 그 다음에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646조를 주장하고 있다. 났습니다. 자, 민법 620조 잘 봅니다. 건물 등기는 차지권에 대항력.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의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자, 이래가지고 건물주한테 이 622조가 유리한게 있고 불리한게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유리한 판례는 요거요. 29번에 보면은 건물주가 철거당할 건물주한테 낙찰자한테 유리한 판례다. 이게 이제 건물주한테 유리한 판례가 이게 있습니다. 622조에.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그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아버지가 이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 경매신자 경락이 되자 경락인에 대해서 그 철거를 구하는 행위가 시내 측에 배치가 된다. 자, 622조가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건물주들이 주로 철거당할 건물주들이 주장하는 조항입니다. 건물주들이 유일한 딱 한 조항이에요.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방어용으로 쓰는 게 622조입니다. 2조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저한테 불려해 버리죠. 아버지가 이제 딸이 이랬습니다. 아버지, 그 제주도 땅에 내 건물 좀 짓겠습니다. 땅 명의, 내 명의로, 딸내미 명의로 짓겠다. 오케이,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그게 낙찰이 돼버렸어요. 낙찰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낙찰됐는데 원래는 어디입니까? 땅은 아버지고 건물이 딸 같으면 철거인 거 철거. 철거인데 그 철거를 낙찰이 됐는데 그 철거를 구하는 행위가 신의 측에 입에된다.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쭉 보면은 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의 경우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620의 규정까지 참조해 본다면은 원고가 그의 친딸을 위해서 위와 같이 견고한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이것이 제3자 경매로 낙찰이 되자 그 뜻을 바꾸어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를 구한다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을 한 신의측에 응한다. 이래가지고 낙찰자 편을 도와주는 이런 판례입니다. 622조는 결론적으로 낙찰자한테 유리한 판례도 있고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고 이 두 개가 있는 것이 꼭 낙찰자한테 땅 주인한테 유리하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622조는 원래는 건물 방어용 조항입니다. 건물 방어용 철거를 당하는 사람이 철거 안 당하려고 주로 이런 거죠. 카스비센터 해라, 동물병원 해라 이래서 서로 임대차가 됐어요. 땅에.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가건물이 막 들어서고 했어요. 했는데 이게 10년이 돼가지고 이제 땅이 이제 팔려버렸어요. 땅이. 그런데 이제 이게 622조를 가지고 건물주들은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제 622조 건물 등기는 차지권의 대항력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 존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해석의 나름인데 하여튼 28, 29번은 이제 622조 관련이니까 요 관심 사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30번. 30번에 보니까 5분의 3 지분을 낙찰받을 때 나머지 공유자를 쫓아낼 수 있는가?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열어봅니다. 5분의 3이면은 가반수가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넘죠? 자, 그럼 31번을 보면은 2분을 낙찰받았다. 자, 32번을 보면은 3번을 보면은 무엇이 많이 떨어졌노? 자,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낙찰받는데 5분의 3을 받으면은 좀 뭔가 좋죠. 자, 절반을 받았는데 남편이 뭐 사업하다가 안 그러면 노름을 많이 해가지고 지분을 뺏겨버렸어요. 내가 낙찰받았어. 그럼 남편을 인도명령해서 나가라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환경지가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분을 낙찰받았는데 내가
자, 5분의 3을 낙찰받았는데 내가 그러면 남편 보고 5분의 3이 있었어요. 부인이 5분의 2고 내가 5분의 3 받았어. 낙찰받았어. 지분을 한 60% 받았어. 자, 그러면 인도면 hin제하고 남편아 나가라. 나 그 집에 반 쓰겠다. 그리고 부인하고 방이 3개라서 한 개 쓰고 한 개는 가운데 베개를 나눠놓고 서로 나눠 쓰겠다. 될까 안 될까? 됐다. 5분의 3은 좀 될 것 같죠, 느낌에? 2분의 1은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5분의 1 낙찰받았다. 그럼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법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되면 더 좋겠죠, 그죠? 어? 자,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봅니다. 자, 3번입니다. 30번에. 5분의 3을 낙찰받았을 때 나머지 공유자를 쫓아낼 수 있는가?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를, 자, 한번 봅니다. 지금 강동구에 아파트가 전용이 15평, 그죠? 전시가 해놨네요. 자, 여기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사면 어떻구나 봅니다. 자, 공매 가서 이제 번호를 넣는데, 자, 이제 움직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괜찮죠? 대학역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 있구나. 지분이구나. 뭐 이런 거다죠. 내용은 대강 보니까. 이래서 지금 떠지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용이 대지권은 5평, 건물은 전용이 15평인데 광주 세무서에서, 경기 광주 세무서에서 압류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떨었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써놨네.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고자분해, 그죠? 그 다음에 지분 매각이다. 공유자가 우선 매수인자면은 매각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뺏긴다. 막 그건 다 아는 이야기고요. 자, 우리 압류 재산은 주로 뭘 봅니까? 재산 명세를 봐야 됩니다. 재산 명세. 자, 보기 전에 본 게 다른 거는 뭐 보니까 전세권이 6억 5천 푸드 눈에 들어옵니다. 6억 5천의 전세권이 들어오고, 이 압류보다도 날짜가 빠르고 배분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전세권이 6억 5천이 있다. 그죠? 그 정도 알면서 재산 명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산가족공사 만드는 거죠. 자, 요 보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요 볼 때 건물에 지분이 있으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지분이에요. 지분. 땅에는 대지 지분은 다 대한민국 전부 다 지분이죠. 상관이 없는데, 이건 상관이 없는데, 건물의 지분 크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몇 분의 몇인지 이건 여기서는 5분의 3이다. 그죠? 5분의 3. 5분의 3이 지금 나왔다. 그죠? 나왔는데 전입 세대가 김씨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김씨가 있습니다. 이야기고. 자, 전입이 하나 2017년도 있고, 신고는 안 합니다. 신고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자, 여기 있네요. 포스코 건설 전세권을 6억 5천 주고 했는데 배분 요구 했다 안 했다? 그럼 안 했다. 그럼 날짜상으로 이게 지금 제일 큰 행님이고, 그 다음에 요가 아우고, 요가 막내죠, 막내. 그죠? 막내죠? 막내니까 이게 제일 큰 행님이 열중시하고 배분 요구 안 하면 뭡니까, 이거는? 인수된 거죠, 인수. 그럼 6억 5천이 인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안 한 선순위 전세권 6억은 매각으로 소멸 안 되고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된다. 6억. 마음속으로 6억은 인수구나. 그 다음에 지분인데 여기에 우선 공유자가 5분의 2짜리가 우선 매수인자면 뺏길 수 있다. 뭐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 낙찰 받으면은 6억짜리가 있죠. 그죠? 5분의 3인데 지금 이게 그러면 5분의 3이 5억 4천이다 크면은 5분의 2가 그럼 얼마고? 한 1억 5천, 1억 5천, 1억 한 7천, 1억 8천, 3억 6천에 5억 한 9억쯤 되겠네. 감정 한 9, 원래는 9억 되겠다. 9억쯤 되는 건데 이제 5분의 3이 5억 4천5백에서 뚫린다 그죠? 근데 9억짜리 아까 전세 아까 얼마 했었죠? 6억이가 6억 5천짜리가 있으니까 그럼 탁사를 봐야 되는 거라고. 6억 5천에 선수리가 딱 호랑이 한 발에 앉아있어. 그러면 빼삐면은 9억 6억 5천 빼삐면 한 2억 5천 밖에 안 되겠죠. 5분의 3이니까 잘 받으면 내가 보니 1억 정도 받겠다. 1억 정도. 알겠어요? 1억 받아도 5분의 2하고 내하고
5분의 3하고 6억 5천을 책임져야 되죠. 책임져야 지금. 그럼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럼 낙찰 받으시 시작합니다. 자우전. 우리 받았어요. 5분의 3은 내가 받았어요. 6억 인수하는 거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연대 채무가 돼가지고 5분의 2짜리 하고 내가 5분의 3하고 두 개 합쳐가지고 자우전 6억 5천을 방을 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연대 채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안 좋은 점 있죠. 자, 그 다음 봅니다. 31번은 아파트인데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봅니다. 2분의 21에 53, 554. 자, 이런 게 많아요. 아파트가 절반에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대지권도 절반, 건물도 절반, 그죠? 전용 면적, 국민주택 규모죠. 그래서 절반이다. 토지 건물 절반입니다. 아파트입니다. 7억 준업에서 자꾸 떨어집니다. 지금 그죠? 절반인데 떨어지고 방이 3개고 짜고 2분의 1입니다. 뭐 그거 알고 임차인은 없습니다. 없다 그죠? 그럼 뭐 채시 소유자가 산다 이 말이죠. 사는데 빚은 좀 많습니다. 뭐 이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마이너와 경매가 되고 있다 이야기죠. 자, 이런 경우에 2분의 1 지분이 나왔다. 그럼 내가 그러면 전체 놓으면 원래 얼마입니까? 한 4억 15억 되는 거죠. 아파트가 15억쯤 되는 아파트의 절반이 나왔는데 요거를 낙찰받는다 했을 때, 그럼 낙찰 받는데 잔금을 치르고 예로 지금 낙찰 될까 안 될까 요번에 조회 동향을 꼭 눌러주니까 아이고 많이 보고 있네. 그죠? 많이 보고 있다 그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요번에 낙찰이 된다 치자. 그러면 예로 5억이 됐다. 7억 6,500인데 5억 정도 낙찰했다. 되면은 대출은 아마 서울 아파트 지분은 대출이 좀 될 겁니다. 되는데 금리가 좀 셀 거예요. 연 한 12% 정도 여러분이 감안을 하고 사셔야 될 거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낙찰 받았어. 2분을 받았어. 여기서 이제 2분을 받았다. 채 땡땡시 지분권을 낙찰 받았으니까 내가 2분의 1이 됐어요. 자, 2분의 1이 됐는데 나머지 지분권자하고 같이 이제 소유자 되는 겁니다. 이제 채 땡땡시를 받았다. 받았는데 2분의 1 지분을 가 있는데 그러면은 인도명령을 신청하면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응? 자, 봅니다. 2분의 1 지분 낙찰할 때 나머지 명도할 수 있는가? 부부 지분 2분의 1 절반 낙찰자는 보존 권한인데 관리 권한은 없다. 이 무슨 말인가? 보존 권한이 있는데 관리 권한은 없다. 자, 이런 거네. 불이 났다. 물이 샌다. 이럴 때는 같이 합동을 해서 뭐지 보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죠? 뭐지 번개가 쳐가지고 안에 막 다 탔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보존하자 이래 할 수 있는데, 관리 권한, 임대를 하고 안에서 머물고 하는 권한은 없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뒤에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봅니다. 9분의 3을 낙찰받았다. 이럴 때 또 어찌 되는가? 이럴 때 9분의 3. 이거 보면은 여기 있죠? 9분의 3이다. 9분의 3, 9분의 3. 그죠? 9분의 3을 낙찰받는다. 그래서 9분의 3 낙찰받는다. 혹시 이런 분 있죠? 나는 죽어도 서울에 이름을 남겨야 된다. 내 이름을 아파트에, 서울 아파트에 내 이름을 꼭 하나 올려놔서 들어가야 된다.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 봅니다. 지분이다. 지분 12평 작전한다 그죠? 지분이 12평이다. 건물 지분이 13평이다. 13평 압류돼 가지고 13평인데 여기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70% 지금 70% 떨어지고 있고 10월 10일이 언제입니까? 오늘 며칠이고? 화요일. 9월 20일까지 추석 전에 유찰됐고 이날부터 10월 10일이 뭐 다음 주 화요일부터 10월 11일 월요일이 노는 날이니까 한글날이네. 월요일 한글날 놀고 10월, 그러니까 우리도 월요일은 쉬어야 되겠다, 그죠? 월요일날 쉽니다. 또 월요일 한글날 빨간 거 때가 있는데 또 문 두드려 가지 마시고. 자, 그래서 10월 11일 날까지 이제 화수 입찰을 한다. 화수 입찰에 1억 5,300이다. 자꾸 떨어지죠. 절반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지는데 재산 명세를 보니까 자 봅니다. 건물의 지분, 아이고 지분이구나, 그죠? 9분의 3이다. 9분의 3 지분을 낙찰받는다 이 말이죠. 요 보니까 어찌 보니까 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임차인. 본건은 공유물을 3분의 1 지분으로 공유로부터 우수 매수가 있으면 매할 치는다. 당연하죠. 자, 말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방씨 누구? 이거 방씨. 방땡땡 씨는 뭔고? 임차인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2018년 11월 6일이고 압류일자 제일 빠른 거는 이날이고, 그럼 선순위 맞죠? 그럼 방씨가 소유자가 아니면은 조심해야 되겠죠. 건물 등기부를 보고 방씨가 있는 걸 봅니다. 방씨. 자, 건물 등기부에 김태한 씨가 나오고 안 씨가 나오고 뭐 방씨가 소유자 같은데, 그죠? 소유자 같네 느낌에. 상속을 받아가지고 방씨가 있었나? 김씨고 안씨고 공매공고가 나오고. 자, 요거 봅니다. 요럴 때 요거를 잘 보세요. 경매에서 뭐 있었죠? 자, 2020에 10 뭐고? 10 여기 있고 치아가 있고. 자, 요거는 자료가 없겠다. 4월달에 경매했고 5월달에 치아 대표있으니까 자료가 있다 없다? 이건 없어요. 가봤자 별 자료가 없어요. 자, 일단은 막 상속이 하여튼 뭐 이건 찾아봐야 되겠죠. 방씨가 여기에 해당되는 소유자 쪽이면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없는데 좌우전 9분의 3을 낙찰받아 가지고 공매 당한 사람을 쫓아낼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알죠?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설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33번 봅니다. 공유 지분 낙찰자에 대한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보존 관리는 임대인데 보존하고 관리 및 인도 명령 여부 해놨더죠. 자, 보면은 33번에 보니까 부부 지분 2분의 1 낙찰할 때 낙찰자는 보존 권한은 있으나 관리 권한은 없다. 초과할 때는 보존 권한, 관리 권한 다 있다. 자, 자, 초과되면은 두 개 다 줍니다. 두 개 다 주고. 자, 초과된다. 초과되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유 지분 낙찰에 대한 나머지 공유에 대한 보존 관리를 보는데, 결국 보존 크는 것은 지분 비율은 무관하다. 보존은 무관하다. 불법 주유에 대해서 인도 청구. 자, 이런 겁니다. 도선생님이 들어왔다. 도선생. 여러 가지 뭐 나쁜 해치는 행위를 들어왔어요. 주택이다든지 등등. 그러면은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인도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불법 점유자. 자, 그거는 맞는 것 같고, 관리는 이제 임대료인데 관리는 과반수가 필요하다. 2분의 1 과반수라는 건 2분의 1 초과된다. 자, 이런 겁니다. 아파트에 8억짜리 아파트 전세가 5억 들어왔어요. 근데 부부 명의가 남편하고 2분의 1가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남편이 미국에 연수를 갔대. 연수를 갔고 와이프밖에 없어요. 중개사가 그래요. 그거 임차인을 찾았습니다. 5억짜리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남편 도장을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무슨 말이죠? 5억 전세 들어가면서 남편은 못 받고 임대인의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이 다 도장을 딱 들어오고 임차인 들어오면 좋은데 남편은 떼피고 와이프만 도장을 찍고 임차인 도장 찍고 이라고 5억이 다 건너가 버렸어요. 와이프한테는. 자, 이럴 때 문제 있을까 없을까 이거? 문제 있습니다. 지금 요거요. 임대는 과반수가 필요하다. 여기입니다. 임대는. 자, 그래서 임대는 과반수 필요하니까 남편이 막 마음이 좋아가지고 돌아와서 내 인정한다 크고 뭐 5억을 내주면 되는데 그 와중에 또 뭐고 이거? 이혼이 됐어요. 이혼. 그러면 또 5억짜리 책임진다 안 진다 남편은? 안 진다. 당연히 안 진다 그죠? 나 모른다 그거 너끼리 준 거지. 마누라하고 내가 둘이 준 거 아니고 나는 모른다. 전시한 것도 모른다 나는. 이렇게 하면 할 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들은 추인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도장도 찍어놨고 다 해놔야 돼요. 늦게라도.
그죠? 입주하고 난 뒤에라도 한 달, 두 달 해놔야 되지. 자, 그럴 때 만약에 경매가 뻥 터졌어. 도장도 안 받은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우리가. 선순위하고 5억이라고 받았어. 그래서 한 1억 5천원 받았어요. 8억짜리인데 1억 5천원 받았어요. 5억이 선순위를 보고. 나도 서류를 보니까 열람을 본께네 남편 도장이 또 빠졌어. 그럼 5억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무효인 계약서입니다. 무효인 계약서. 그래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부가 둘이 딱 하면 꼭 받아놨어요. 저도 학원에 임차할 때 이게 아이, 원장님만 이거 한 사람만 더 찍는 거라. 그거 내가 다 찍어도록 했거든. 아들하고 둘이 명의라. 아들 서울에 있다. 그래서 찍어주있어. 이랬더니 요 변호사들하고 법무사 다 했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는데 당신은 와 또 찍어더라 그러는 거야. 변호사도 찍어서는 안 하고 법무사도 찍어서는 안 하고 다 왔다 갔다 움직이고 요 5층짜리 빌딩에 사람들이 임차를 오는데 지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원장이고 이제 지가 원장이거든. 돈도 많고 얼마나 죽었지만 돌아가셨는데 그래 했죠. 임대는 과반수가 필요하니까 과반수는 2분의 1 초과가 필요하니까 아들하고 찍어주세요. 그 서울에서 얘기하는 아들 내려와 해야 되나? 안 내려줬습니다. 도장이라도 찍어주세요. 도장이라도. 이거 받아놨어요. 무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입니다. 전체. 자, 전체가 그렇고, 자, 내가 5분을 낮춰받았어. 토지를. 5분의 1 또 팔 수 있다, 팔 수 없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팔라 그런 것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5분을 가 있는 거 5분을 파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법 해석하기 조금 애매해서 내가 이거를 이어놨습니다. 요거를 내가 강로 이어놨어요. 그냥 처분 변경은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이러면 또 물어봅니다. 원장님, 처분 변경하는데 공유자 전원이 필요하면 내가 5분을 받아갖고 5분을 또, 1,000원한테 넘기라. 근데 못 넘깁니까? 전원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다. 아니고, 이 이야기는 전체 공유물의 처분 변경에 따라서는 전체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민법입니다. 민법 263조.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고. 자, 처분행위라 그런 것은 재산권의 변동 과정인데 예로 매매 이런 거 할 수 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이야기는 전체를 팔 때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팔 때 처분할 수 있고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을 비율로 사용할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04조.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자, 204조가 좀 애매해요. 그래야 전체 나왔죠. 전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그 일부는, 203조는요, 일부는 처분할 수 있고, 204조에 보면은 또 전체는 이게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해놔서 요거는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처분 요거는 처분은 이제 파는 거죠. 파는 건데 전체는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그냥 입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체입니다.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유물을 처분하거나 전체 고유물을 처분하거나 즉 공유 지분이 공유자 자신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공유물 전체는 공유자 혼자서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그 내가 5분을 가있으면서 5분의 5를 전부 다 팔아먹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냥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서울고법에 보면은 소정의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민법 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전 265조입니다. 지금 조금 하나 더 봅니다. 공유물의 관리권은 임대입니다. 임대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과반수. 자, 임대는 민법 265조 본께는 임대할 때는 반수입니까? 과반수입니까? 과반수가 뭡니까? 51% 이상 넘어야 돼요. 49%는 안 되는 겁니다.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태국에 부동산 사면은 만약에 태국 부인을 얻었다. 부동산 사면은 내한테 49% 줍니다. 태국 부인은 51% 가져가. 그리 해놨어요. 과반수를 항시. 그래서 과반수 크면은 1대는 안 됩니다. 조금 넘어야 돼요. 51대 49, 막 그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보존 행위는 할 수가 있다. 각자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표 봅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런 거요. 2분의 1을 초과했다.
잘 보세요. 보존 권한, 관리 권한이 있고 보존 권한도 이 무슨 말이고 절반은 관리 권한은 없다. 절반이면은 자 절반이 안 되면은 초과하면은 보존 권한은 있고 보존 있고 관리 권한 절반이면은 보존 권한이 있고 보존행위, 멸실, 불법 점유에 대해서 방해, 배제, 반환 청구, 관리행위는 임대행위, 관리행위는 임대행위. (4분의 1) 지분낙찰자는 보존 권한은 있는데 관리 권한은 없다. 보존 권한은 있는데 관리 권한은 없다. 자, 4분의 1 낙찰자는 보존 권한은 있고 관리 권한은 없다. 이해가시죠? 보존은 지분 비율과는 무하다. 불법 점유자가 쳐들어왔다. 자, 그런 경우는 보존은 4분의 1 안 돼도 된다 이야기고요. 관리는 과반수가 필요하다. 처분은 전체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별적으로 5분의 1 처분은 문제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네. 요 표가, 요 보면 조금 애매한데, 요 한번 봅니다. 낙찰자가 2분의 1 초가 되면은, 여러분 낙찰자죠? 낙찰자인데, 우리가 2분의 1 초가 되면은, 보존권한, 관리권한 다 있다. 절반이 되면 어디 뭐, 절반 되면. 자, 낙찰자가 절반 되면 어디 뭐, 절반. 보존권한인데, 관리권한은, 임대권은 없다면, 임대권한은 없다. 이 말이죠. 미만도 마찬가지. 그럼 결국은 2분의 1 초가 돼. 5분의 3쯤 낙찰받으면은 보존하고 임대까지 권한이 있지만은 절반하고 절반 미만은 별로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해가시죠? 자, 다시 5분의 3을 낙찰받았어. 그럼 내가 그 집을 중개소 내가지고 자, 임대 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2분의 1 가는 사람은 임대할 수 있느냐? 낙찰받아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전체를 쓰고 있는 그 나머지 공유자한테, 배우자한테, 와이프한테, 야, 니 월세 내놔.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남편 보고, 야, 나가. 인도명이냐? 그거 안 됩니다. 절반 낙찰받아갖고, 2분의 1 낙찰받아가지고 남편 보고, 야, 니 비키줘. 내가 니 그게 반 들어서 살아야 되겠다. 니 마누라하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임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임대도 중개업소 가서 임대가 안 돼. 5분의 3 낙찰받아 뭐 중개업소 가서 임대 놔주시오 하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5분의 3에다가 돈을 5억 줬어요. 전세 돈을. 뻥 터지면 뭐 되느냐? 나머지 5분의 1한테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게 막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꽃뼈 여기 줄치나 요거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두 판례가 소수 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에 대한 공유물 인도 청구는 적극 해라 이게 바뀌어버려가지고 가나가 지금 이게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다수 지분권자의 다른 소수 지분에 대한 공유물 인도 청구는 적극 해갖고 이 판례가 지금 가나가 이게 없어지고 다라로 변경이 됐다. 이 최근에 이 바뀌기 때문에 가나 가지고 또 설명을 하면은 또 멋이 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분은 강의하는 걸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좀 오락가락해요. 오락하는 이유는 옛날에 판례 갖고 이야기하면은 맞는데 또 변경된 판례 갖고 하면은 또 틀린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아야 되겠다 싶고요. 자, 최근에 봅니다.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 그건 뭡니까 이거는? 어휴 큰 거죠. 전원합의체 판결. 자, 봅니다.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가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 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가수원에 5분의
예로 가수원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사업 망했어요. 낙찰 받았어요. 근데 가수원을 그동안 아들이 관리를 잘 해오고 있었어요. 해오고 있는데 낙찰 받은 사람이 야 내가 보존을 하겠다. 반은 내가 써야 되겠다. 할 수 있느냐. 가수원을 쓰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 속 이야기는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 내가 가수원 반 쓰겠다. 그거 안 된다. 안 되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해서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행위를 청구한다. 이거는 할 수 있다.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한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한번 이런 판례가 있다. 최근에 판례죠. 최근에 판례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